예, 뭐 솔직하게 답해도 된다면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얘기고요. 예, 뭐 질문 답변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는 얘기죠, 결국? 이 대통령께서는 열린우리당에서 지금 사실상 쫓겨났다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왜 쫓겨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당시 대통령께서 아니, 과정은 생략하고 그러면은 예. 쫓겨난 것이 그래도 뭐 정당했다 아니면은 좋지 않은 일이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우리 당의 해체, 그다음 탈당을 막기 위해서 부득이 탈당하신 거였죠. 그래서 당시에 그런 탈당의 취지를 그 당시에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비서실장으로서 지금 대통령을 잘 보좌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사실상 쫓겨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 거고 이것은 원칙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답변은 좀 이해하시는 듯한 뭐 탈당 쫓겨나는 것이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듯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원로 다시 돌아가세요. 정동영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라고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지 않기를 바라는데 이것은 선거에서 구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나라당은 분열을 하고 신당은 단결을 하고 하는 것이 승리의 요건이겠죠? 별로 뭐 적절치 못한 질문 같습니다만. 그 얘기는 결국은 예. 한나라당에서는 이회창 후보가 출마를 하고 범여권 쪽에서는 문국현 후보가 통합이 되든지 드롭을 하고 출마를 포기를 하고 그런 경우가 가장 최상의 조건이겠죠? 그렇게 적극지 못한 질문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선거라는 게 꼭 계산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필승의 조건은 상대방은 분열하고 자기 쪽은 단결하는 것이 필승의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회창 후보가 출마한다라는 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고 그 설이 흘러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특히 청와대에서 이러저러한 모종의 역정보를 흘려가지고 이회창 전 총재가 출마를 결심을 하도록 하는 작용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청와대의 음모 기획설까지가 지금 유포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뭐 음모니 공작이니 소리 좀 그만하십시다. 그 공작은 김경준의 평균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서 지겹지도 않습니까? 김경준의 송환 공작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아니, 의원님도 안 믿으실 거 아닙니까? 들어오면 의원님도 그 당장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고 질문하십니까? 김경준이가 들어오는 것은 지금 이상하다. 왜 들어올까?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이 된 것이고 그것을 가리켜 김경준, 송환, 공작 이렇게들 표현을 합니다. 간단하게 하면. 왜 이렇게 대한민국에 이렇게 음모와 이런 얘기들이 공작 얘기들이 난무하는지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김경준이가 여권 위조범이라는 것은 아시죠? 의원님들께서 걸핏하면 그렇게 무슨 공작이니 음모니 이렇게 자꾸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의혹을 제기하고 하니까 이제 일반 국민들까지도 모든 정치가 다 그 배후에 무슨 업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지 않습니까? BBK 주가 조작이 맞습니까? 맞는 말입니까? 아니면 옵셔널 벤처스 주가 조작이 맞는 말입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말씀하시듯이 저희가 의혹을 생산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당 통합 신당 쪽에서 BBK 주가 조작에 이명박 후보가 관계돼 있다라고 해서 끊임없이 지금 의혹을 생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청와대는 비서실은 선거 중립을 지켜야 되겠죠? 청와대가 김경준 씨 그 귀국에 대해서 공작을 하는 것이라면 자, 김경준은 넘어갔고요.
그 미국의 국무부나 법무부도 뭐 정치 공작을 하겠습니까? 자, 그 부분은 넘어갑시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비서실은 선거 중립을 이제는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 말씀 좀 그만두십시오. 자, 그럽시다. 비서실은 선거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동영 후보가 당선됐으면 좋겠다. 이명박 후보가 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견해를 표명하면 어떡합니까? 그게 모순됩니까? 국정브리핑에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면 안 된다라는 숱한 글들을 게시를 하셨죠. 의원님 보십시오. 제가 예를 들자면 과거에 우리도 연임제였습니다. 연임제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차기 선거에 선수로 출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차기 선거에 그 선수로 출마하는 것하고 그 선거를 엄정하게 중립적으로 관리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대통령이 견해를 가지고 출마한다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표현을 하다가 지금 선관위로부터 지금 주의하라라는 이 공문도 받으셨죠. 처음에 말씀하신 천평보름의 발음하고 초기에 그 이후에는 선관위로부터 주의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서 성실하게 잘 이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뒤에 선거법 위반 앞으로도 중립을 계속 지키실 생각입니까? 물론입니다. 국정브리핑에 쓸데없는 얘기 안 하실 생각입니까? 의원님, 우리가 선거를 엄정하게 중립적으로 관리한다는 것하고 참여정부의 정책이 비판받고 공격받을 때 그에 대해서 우리의 견해를 표명하고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정책은 올바른 것이다 라는 얘기만 할 것이지 왜 이명박 후보의 정책은 이명박 후보의 생각은 틀리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극히 부정적인 평가에 근거해서 공략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다면은 이명박 후보의 정책은 어떻다라는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내세웠던 정책, 우리가 해왔던 정책은 올바른 것이다. 그 얘기만 하십시오. 그렇다면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됩니다. 선거법 위반, 안 위반하는 부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할 문제고요. 지금 의원님도 전제가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정부의 앞으로 대선에 대한 아주 공정한 그리고 중립적인 선거관리 의지, 그 부분은 의심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의심하지 않고 싶은데 국정브리핑에서 계속해서 상대 후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공정하지 않은 선거관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 곧 정동영 후보 외에 지지할 후보가 없다라는 생각은 역시 비서실장께서도 마찬가지시죠? 그렇습니다.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생각이 국정브리핑의 글로 나타나니까 제발 그러지 마라. 선거 중립을 지켜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만일 그런 불법 의혹이 사실이라면은 대통령이 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까지를 내뱉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 앞으로 주의하시겠습니까? 당시 경선 과정에 한나라당의 그런 부분들 주의하시겠습니까?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일방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이미 선관위에서 유의해라라는 진영 가운데 촉구가 나왔었잖아요. 기 때문에 그 비판이 사실일 경우에는 자격이 없다는 것이고 반면에 그 의혹 제기가 또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의혹 제기한 쪽에서 책임져야 될 것이다. 그렇게 원론적인 말을 한 거 아닙니까? 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정하지 않았습니까? 자, 변양균 신정아 게이트가 권력형 비리라고 검찰은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뭐 별 이유 없으시죠? 동감하시죠? 권력형 비리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쓴 적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어쨌든지 권력형 비리라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예, 사실이라면 그렇게 볼 수 그렇습니다. 권력형 비리입니다. 그런데 변 씨의 비호만으로 신 씨가 청와대까지 드나들면서 활개치고 얼마나 드나들었는지 자료를 내놓으라 하니까 그 자료는 개인의 비밀이다 해서 여태까지 자료를 안 주고 있습니다. 뭔가가 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정아 씨가 청와대를 얼마만큼 출입을 하면서 어디로 출입했고 누구를 만났는지 이걸 알고 싶다라고 하니까 자료를 안 내고 있고, 그래서 신 씨가 청와대까지 그렇게 드나들면서 활개치고 정부나 공적 기관이나 여러 가지 유력한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국고 축내고 기업들의 돈을 축내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커다란 권력 실세가 개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권력 실세 의혹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권양숙 여사까지도 개입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까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료를 안 줘가지고 그런 의혹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그 청와대 출입 기록에 대해서는 신정아의 경우뿐만 아니라 우리 청와대가 일관되게 지켜온 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정아의 그 출입 사실에 대해서 국회의 어떤 안건 심의와 관련해서 언제 어느 시기에 출입한 사실을 확인해 달라. 그러면 저희가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참여정부의 정기간 동안에 출입한 사실을 내놓으라고 한다 그러면 그만두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금 증언 감정법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러면 그 부분은 개인들의 사생활하고도 관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의 그래서 지금 그것이 지금 대변이라는 것입니다. 것이고요. 그 비단 신중하게 묻겠습니다.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도술, 이광재, 양길승, 이재순, 정윤재, 최도술, 안희정, 박기영, 노건평, 배병렬, 김창수, 장현철, 변양균, 이미 낯익은 이름들이죠. 그렇습니다. 청와대에 있다가 불법 자금 수송, 측근 비리, 횡령, 인사청탁, 음주운전, 폭력, 치정, 살인, 애정행사 이런 것들로 해서 전부 다 떠난 사람입니다. 왜 대한민국의 청와대의 도덕성은 이 정도입니까? 왜 이렇게 끝없이 추락하는 겁니까? 제발 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을 거 아닙니까? 끝없이 추락하는 청와대의 도덕성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비서실의 운영, 국민들 앞에 대신해서 사과의 명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변장균 전 실장의 경우, 그리고 또 정윤재 전 비서관의 사건, 아직까지 재판으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동안 어쨌든 수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변장균 실장의 경우에는 기소도 되었었고, 어쨌든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된 속에는 우리 청와대 비서실에 보좌에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저희가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들이 저희 자세를 가다듬는 그런 계기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점하고 방금 아까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내놓지 않았다 이런 거하고는 그런 연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아까 그 의원님께서 쭉 있었던 많은 사건들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속에도 보면 나중에 사후에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그 다음에 터무니없이 과장된 것으로 드러난 그런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그런 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의원님께서 또 그 변장군 실장 그 넘어서는 또 배우 말씀하셨는데 그거 다 터무니없는 말씀들 아닙니까? 그렇게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말씀들은 이제 삼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부족한 부분은 보충일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의혹을 생산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당 통합 신당 쪽에서 BBK 주가 조작에 이명박 후보가 관계돼 있다라고 해서 끊임없이 지금 의혹을 생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청와대는 비서실은 선거 중립을 지켜야 되겠죠. 청와대가 김경중 씨 그 귀국에 대해서 공작을 하는 것이라면 자, 김경준은 넘어갔고요. 그 미국의 국무부나 법무부도 정치 공작을 하겠습니까? 자, 그 부분은 넘어갑시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비서실은 선거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 말씀 좀 그만두십시오. 자, 그럽시다. 비서실은 선거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동영 후보가 당선됐으면 좋겠다. 이명박 후보가 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견해를 표명하면 어떡합니까? 그게 모순됩니까? 국정 브리핑에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면 그 당시에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비서실장으로서 지금 대통령을 잘 보좌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사실상 쫓겨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 거고 이것은 원칙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답변은 좀 이해하시는 듯한 뭐 탈당 쫓겨나는 것이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듯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원로 다시 돌아가세요. 정동영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라고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지 않기를 바라는데 이것은 선거에서 구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나라당은 분열을 하고 신당은 단결을 하고 하는 것이 승리의 요건이겠죠? 별로 뭐 적절치 못한 질문 같습니다만 그 얘기는 결국은 예, 한나라당에서는 이회창 후보가 출마를 하고 범여권 쪽에서는 문국현 후보가 통합이 되든지 드롭을 하고 예, 뭐 솔직하게 답해도 된다면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얘기고요. 예, 뭐 질문 답변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는 얘기죠, 결국? 이 대통령께서는 열린우리당에서 지금 사실상 쫓겨났다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왜 쫓겨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당시 대통령께서 아니요, 과정은 생략하고 그러면은 예. 쫓겨난 것이 그래도 뭐 정당했다 아니면은 좋지 않은 일이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우리 당의 해체, 그다음 탈당을 막기 위해서 부득이 탈당하신 거였죠. 그래서 당시에 그런 탈당의 취지를 출마를 포기를 하고 그런 경우가 가장 최상의 조건이겠죠? 그렇게 무슨 적극지 못한 질문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선거라는 게 꼭 계산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필승의 조건은 상대방은 분열하고 자기 쪽은 단결하는 것이 필승의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회창 후보가 출마한다라는 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고 그 설이 흘러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특히 청와대에서 이러저러한 모종의 역정보를 흘려가지고 이회창 전 총재가 출마를 결심을 하도록 하는 작용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청와대의 음모 기획설까지가 지금 유포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제 음모니 공작이니 소리 좀 그만하십시다. 그 공작은 김경준의 평균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서 지겹지도 않습니까? 김경준의 송환 공작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아니, 의원님도 안 믿으실 거 아닙니까? 들어오면 의원님도 그 당장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고 질문하십니까? 김경준이가 들어오는 것은 지금 이상하다. 왜 들어올까?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이 된 것이고 그것을 가리켜 김경준, 송환, 공작 이렇게들 표현을 합니다. 간단하게 하면. 왜 이렇게 대한민국에 이렇게 음모와 이런 얘기들이 공작 얘기들이 난무하는지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김경준이가 여권 위조범이라는 것은 아시죠? 의원님들께서 걸핏하면 그렇게 무슨 공작이니 음모니 이렇게 자꾸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의혹을 제기하고 하니까 이제 일반 국민들까지도 모든 정치가 다 그 배후에 무슨 음모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지 않습니까? BBK 주가 조작이 맞습니까? 맞는 말입니까? 아니면 옵셔널 벤처스 주가 조작이 맞는 말입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말씀하시듯이